자, 첫 번째 가보죠. 헬멧은 무장강도입니다.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헬멧과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편의점 입장. 자, 점퍼 안에서 뭔가를 쓱 흉기. 아, 이 세상. 자, 역시나 아무 죄 없는 알바생에게 다가가서 야, 돈 내놔 임마. 괴한의 협박에 알바생은 금고를 열고 돈을 건넵니다. 자, 그 돈을 건네받고 유유히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 레이더망에 딱 포착. 자, 골목을 누비면서 추격전을 벌인 끝에 지가 잡혀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자, 팀장님, 벌건대낮에 30cm짜리 흉기를 든 강도란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이 해냈습니다. 팀장님, 옛날 생각나시죠? 옛날 생각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요. 저 내용은 지난 24일 날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건데요. 자, 헬멧에 선글라스 낀 그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점포 안에서 30cm 가량의 흉기를 꺼내들고 저 계산대에 있는 알바생을 협박을 합니다. 돈 깜짝 내라 했더니 알바생이 너무 더럽겠죠. 그래서 근거를 들여서 황급히 돈을 줬더니 그 돈을 강취한 다음에 편의점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는데 돈이 얼마냐? 14만 원 상당을 강취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뭐 쫓아가니까 이 범인이 주황산을 넘나들기도 하고 골목을 누비다가 이제 막다른 공격에 몰렸는데 경찰이 앞뒤로 막으니까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했는데요. 무사히 검거를 했습니다. 왜 특수강도냐?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강도. 특수강도는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이기 때문에 저 범인 기소가 되면은 아마 그 많은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라면 뚝딱 인증 논란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도로 위 차들로 아주 꽉 막혔는데요. 자, 버스 운전석 핸들 위에 이것은 뜨끈하게 말아놓은 컵라면. 아, 버스에 1시간째 갇혀있다라면서 도로 위 라면 먹방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말이죠. 이번엔 조금 이동한 도로를 배경으로 국물까지 원샷. 한 컵 잘 비웠다 인증샷을 또 올렸는데요. 아, 도로 위에서 운전하다 말고 컵라면 먹은 거예요? 네, 제보자는 바로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눈길에 갇혀서 라면 먹는 중이라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게시자는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렸는데요. 폭설로 인해 정체 상태인 경기 수원의 한 고가도로에서 버스 운전석에 탑승한 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손님 태우러 가는 길이라 혼자다라고 했는데요. 누리꾼이 지적을 했더니 차가 움직여야 운전이지 않냐. 다 먹었는데 50m 이동했다면서 다 먹고 비어있는 컵라면을 이렇게 인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는 돌연 게시글이 삭제가 됐었는데요. 회사에서 민원을 받았다는 전화가 왔다.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자의 닉네임이 버스 번호로 되어 있어서 이를 본 누리꾼들이 버스 회사 측에 민원을 넣은 걸로 추측이 되고요. 게시자는 해명을 하겠다면서도 참 민감한 세상이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럴 수 있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어떤 거? 위험하죠. 저 1시간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저분의 식사 시간은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도 썼다시피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아무리 혼자 타고 있어도 차 자체가 버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폭설 때문에 지금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사이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은 저 큰 버스에 있으니까 안전할지 몰라도 주변 승용차들은요. 아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맞습니다. 마셔야죠.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담배 사랑 2인조.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가게 앞에 서서 눈치 보면서 담배를 피우던 저 두 여성. 뭔가 쏙닥쏙닥 후 가게로 컴온. 자, 가게로 들어가서는요. 테라스 테이블 쪽에 탁 착석. 자, 그리고 나선 한참 동안 냠냠쩝쩝 냠냠쩝쩝. 자, 그러더니 말이죠. 우리 연초 한 대 피워야지 하듯. 자, 자리에서 기립.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직원을 보면서 담배 꼬나 물고 태연하게 나가는 저 두 사람. 가게 출입구를 쭉 걸어 나가더니 뒤를 살짝 보는 듯 하면서 그렇게 보나요? 살짝 보더니 그렇게 영영 가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방송 나가고 유튜브에 이거 걸어놓으면 조만간 회사로 전화 와서 실수였어요. 친구들이 다 알아봐요. 영상 내려주세요 합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신 일은 지난 16일 밤에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지금 20대 정도로 보이거든요. 여성 2명이 들어와서 뭐 이 술에 떡볶이에 짬뽕탕 43,800원어치를 주문해서 맛있게 2시간 넘게 먹다가 그 와중에 직원 살피면서 이 출입구에서부터 담배를 딱 꼬나 물고 나왔던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담배 물고 나가니까 직원은 담배 피러 다녀오나 보다 했겠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과정에서 언제까지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발 좀 이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좀 마세요. 아이고 담배 끊어. 아이고. 자 다음 이어갈게요. 좋습니다. 인류의 박살 그 후 점점점. 자 인류애가 바사삭 부서지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흰눈이 소복소복 쌓인 저녁, 앙증맞은 눈사람. 참 예쁘다. 자 그런데 한 남성 귀여운 눈사람을 뭐야 이거 발로 파. 그렇게 차디찬 바닥에 눈사람 쓰러진 지 3시간쯤 흘렀을까요? 자, 그냥 가버립니다. 자, 쓰러진 눈사람을 본 또 다른 남성 혹시 확인 사살하나요? 손으로 어떻게? 사람 다루듯 나가 다루듯 조심히 눈사람을 세워서 자리까지 옮겨줍니다. 세상에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다르네. 자, 먼저 첫 번째 인간부터. 하여간 저런 인간들이 꼭 있어. 해변가 모래성 쌓아놓으면 꼭 허물고 가는 그런 인간들. 네, 맞습니다. 부천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요. 어제 한방눈이 내려서 기념으로 카페 앞에 귀여운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첫눈에 첫 눈사람이어서요. 그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손시려운 걸 참고 맨손으로 꾹꾹 눌러서 만들었습니다. 손님들도 귀엽고 이쁘다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눈사람이 잘 있는지 보려고 CCTV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눈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CCTV를 돌려보니까 저녁 10시 반쯤에 카페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발로 이렇게 눈사람을 차버렸다고 합니다. 사장은 너무 속상하고 정말 인류애가 박살 나버린 채 잠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눈사람이 다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새벽 2시쯤에 한 남성이 쓰러진 눈사람을 조심스럽게 다시 세워줬고 위치도 안전하게 옮겨놨다고 합니다. 교수님, 오 교수님, 도대체 저런 심보는 왜 부리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인간. 네, 지금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통상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장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심술보. 심술보. 예, 그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런 분위기를 보고 뭐야 이거 하고 발로 차버린 저런 것은 저 사람이 이제 인성의 문제라고 보고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저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준, 즉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인성에 있어서 양극단을 보고 계시는데 이 사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사람을 살려주신 그 남성에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두 분이 함께 걸어가는데 뭐 애인이나 뭐 부부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카페를 찾아봐 주신다면 차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카페를 가셔서 따뜻한 차를 드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 관리 좀 해주세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가족들이 야속합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조부모님 간병을 두고 가족과 다퉈서 고민인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시고 할아버지는 5년째 대장암을 투병 중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보호자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아버지가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맞이라는 짐을 지우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지 3년 전에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자마자 두 분을 혼자서 돌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우시면서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셨고 결국 2년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삼촌과 고모네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봤는데요. 근데 최근에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숙모가 저희 남매들에게 이제 역할 분담해야지 너네도 성인이니까 돌아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자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는 우리 아들이 고3이라서 얘를 돌보느라 못 돌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삼촌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고모는 나도 이제 연차가 내서 간병하기가 힘드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간병을 저희 남매에게 떠넘긴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혼자 간병하던 우리 아버지는 힘들다고 말도 못했어요 했더니 숙모가 그건 네 아빠가 운이 안 좋았지. 그땐 코로나가 심해서 보호자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만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저희 가족 모두 너무 속상했습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붓고 숙모 앞으로 얼굴도 안 보고 살지 아니면 그냥 숙모가 하자는 대로 할지 고민이 돼요. 자, 그렇군요. 욕 좀 시원하게 해보려고 고른 사연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시족합니다. 삼촌, 고모, 그리고 숙모 진짜 해도 너무한다. 우리 아빠 장남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병동에서 할아버지 혼자서 간병하다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가셨어. 당신네들 코로나 때문에 면회 안 된다는 핑계로 우리 아빠한테 다 떠넘. 그런데 뭐 성인이 됐으니까 역할 분담, 고3 뒷바라지 진짜 당신네들 사람도 아니야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계제가 있겠으나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숙모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야, 다혜 너 지금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야, 누가 들으면 우리가 니네 아빠 뭐 어떻게 한 줄 알겠다. 얘 네 작은 아버지도 고모도 나도 간호하려고 했지. 근데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걸 우리가 뭐 어쩌니. 그리고 네 아빠가 그때 자청했던 일인데 얘 진짜 말 섭섭하게 하네. X.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건 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손자, 손녀 보고 하라는 거는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물론 아들이지만은 아빠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간병하다. 그런데 그거를 이어가지고 손자, 손녀한테 하라는 거는 이 삼촌이나 숙모들이 너무나 뻔뻔합니다. 숙녀 아니면 숙모라든지 삼촌들이 직접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책임져야지 왜 손자, 손녀한테 그 전가합니까? 이건 아니고 두 분이 책임지세요. 자, 오 교수님. 지금 이제 사실 뭐 초고령 사회에서 저런 것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어둡네요.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이해는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학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딸하고 조카하고는 이게 뭐 같은 뭐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간병을 하시다가 어쨌건 뭐 그쪽에서 또 얘기하는 게 네 아버지가 뭐 코로나 때 했으니까 운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는 좀 불필요한 얘기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면서 이걸 조카들한테 너희들이 성년이 됐으니까 맡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참 가슴이 어두운 것이 한 분은 대장암 걸리시고 한 분은 치매 걸리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봐서는 자식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뭐 두 분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또 이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연인지라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우리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사연만 놓고 본다라면 사실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다들 뭐 그럼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런 것들로 바쁘다라면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요즘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제3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맞아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는 대책 없이 이런 사회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도 사회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나서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전해주세요. 네, 조이너스님 간병 저도 많이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셨고요. 펭귄TV 귀여미님은 당신들을 손발이 다 닳도록 키운 사람이 누군가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피님 어른이 어른다워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